네, 앉았으니까 전소니 배우님부터 인사 한 말 듣겠습니다. 뭘 부탁하셨는데 마이크를 전달하는. 이게 ASMR이라고 들리시냐고. 맞아요. 지금 이게 안 들려서 그랬어요. 이게 ASMR이었어요. 괜찮아요. 그 망한 재미가 있죠. 잘 먹겠습니다. 네. 끝나고 남은 거 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교환 배우님과 기생수 더 그레이를 함께 연기했고 그래서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오게 된 전선희입니다. 네, 구교환과 친구들 GV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세 번째 하이라이트 기생수에서 함께 영화 그 작업을 했고 여기 하이디 씨가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인과 하이디. 그래서 소니 씨랑 이 영화를 두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서 함께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영화를 만들 때는 제작진의 것이지만 영화가 만들고 난 후에는 스크린에 걸리는 순간부터 관객의 것이라고 자주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오늘 또 이 관객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조금 쑥스럽고 그런데 그냥 아무 말이나 할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끼리 조금 얘기를 나누고요. 그 사이에 질문 준비해 주시면 질문 시간에서 5분에게 저희 경품도 드리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전선희 배우님 탈주 어떻게 보셨는지, 네, 이건 별로였다부터 얘기해 주시면. 그 부분은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네. 별로였다보다는 저는 오프닝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제가 영화에 기대하는 것들이 어떤 그런 내가 이거를 해석하기 전에 이 이미지적으로 나를 좀 끌고 가주는 것들을 영화에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프닝에서 그냥 냅다 달리는 모습을 넣으신 게 약간 관객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가 뭔지 모를 때부터 약간 그 달리고 있는 기분을 만드는 것 같아서 되게 멋있는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관객으로서 영화를 볼 때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메타포로 해석을 하는 과정에 너무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배경을 특정을 하긴 했지만 뭔가 누군가에게 쫓기는 기분이 들면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런데 여기를 벗어나는데 성공한다고 해도 굉장히 상쾌한 해답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치열하게 달려야 한다는 것이 너무 누구나 이입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했는데도 어떤 상황을 대입을 해도 그게 가능하다는 점이 제가 영화를 받아들이는데 되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뭐랄까 친해지기 어렵지 않은 영화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특정된 배경이 되게 좋았고 그 안에서 이제 각자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이 인물들의 에너지도 너무 멋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구교환 선배가 이렇게 막 예민한 인물을 연기할 때 굉장히 섹시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서 전 예고를 봤을 때부터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더 그레이에서 봤던 교환 선배의 연기 톤과 또 저는 이 배우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랄까 되게 풀어져 있는 연기와 되게 힘이 들어가 있는 연기를 둘 다 너무 잘하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그래서 제가 그레이에서 봤던 모습과 또 완전 다른 이 배우의 연기를 볼 수 있어서 저는 탈주 예고편을 보고부터 너무너무 기다렸고
그런 제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켜주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와. 기록하고 계시죠?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사탕 이게 메이킹에 이제 차 안에서 이제 촬영 살짝 대기하는 타이밍에 교환 배우님이 재훈 배우님한테 ASMR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기생수 더 그레이 할 때는 이런 짓을 안 하셨는지 교환 배우님. 엄청 하셨어요. 그래서 그 메이킹을 보고 괜히 반갑고 내가 알던 그 분이다 해서 그 메이킹이 너무 귀여웠어요. ASMR이었나요? ASMR은 아니었죠. 그냥 그런 식으로 뭔가 이 상황을 비유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거를 뭔가 재미로 해석하는 그런 농담을 되게 많이 하시지 않나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손희 씨가 왔으니까 기생수 얘기도 좀 할게요. 제가 다른 촬영 때문에 너무 홍보를 생각보다 많이 못해서 기생수 얘기를 지금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넷플릭스에서 지금 상영 중이고 6개짜리여서 아주 금방 시간이 새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네. 그리고 아무튼 그 손희 씨 같은 경우는 상대 배우한테 영감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뭐 기생수 장면 보면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현장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재밌어야 된다. 내가 여기를 재미없어 하면 화면에 티가 나요. 제가 표정을 잘 못 숨기는 사람이어서 연기할 때 항상 그 현장이 좀 즐거워야지 제가 뭐 현상을 할 때도 굉장히 즐거웠고 수술하기 전에 손 씨가 제가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그 중학교 때 연극반이었어. 이렇게 근데 줄리엣을 했어 이런 장면이 있는데 그 손희 씨 아이디어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어떠실까? 저 이런 일이 있었다. 그걸 바로 10초 전에 아이디어 주시고 바로 딱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약간 어떤 장면은 놀이처럼 다가가고 어떤 장면은 VFX나 우리 탈주에서도 그렇고 어떤 꽉 이렇게 딱딱딱 우리가 각 잡고 엣지 있게 해야 되는 것들은 또 어떤 정확한 방정식을 풀면서 하긴 하는데 그게 저는 왔다 갔다 운영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지점에서 손희 씨는 저한테 굉장히 좋은 파트너였고 재훈 씨도 그렇고 그래서 상대 배우 운이 좋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이유는 저는 상대 배우를 보고 영화를 선택하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사람에게 호감이 있으면 어떤 텍스트도 보실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갖고 시작합니다. 네.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예. 요즘 선배님의 인터뷰를 너무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끄러워가 편집에서 잘려나가지 않은 거가 고맙다고 하신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시끄러워는 대본에는 없었던 건가요?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있었고요. 있었는데 잘려나가니까 아마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마도 연출과 편집을 해보셔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사라질 수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뭘 작동을 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빠질 수도 있는데 있어서 괜찮았다 해주신 말씀 같고. 어떤 추격을 하고 이제 쏘라고 한 사람이 시끄럽다고 하는 것은 현상 캐릭터 빌드업에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 모먼트죠. 이 캐릭터를 설명하기 유리한 건데 어떻게 보면 또 이 장르적 재미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감독님이 그걸 지켜주셨다는 것은 근데 시작하기 전에 감독님의 그런 성향을 알고 있었어요. 예. 그게 이 작품 선택의 이유고 항상 삐끗하고 엇나가 있는데 그게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배우의 결대로 캐릭터를 디자인하시는 분이셔서 그게 또 탈주를 함께하게 된 강력한 이유기도 했죠. 예. 그 감독님과의 낭만적인 이야기도 다 읽었어요. 그리고 뭔가 이 교환 배우가 감독님을 향해서 가졌던 뭐 기대, 작은, 일방적인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보면서 좋았던 것 같고 사실은 그냥 사적인 얘기로 교환 선배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손희 씨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종필 감독이랑 꼭 일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 말에서 이 사람이 감독님을 향해서 가지는 애정 그리고 이 작업이 얼마나 좋았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은근슬쩍 계획 없이 소문내고 싶었고 그리고 감독님께 궁금했던 거는 규남이랑은 되게 치밀하게 회의를 하고
현상이랑은 좀 경우의 수를 많이 열어놓고 하셨다고 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근데 옆으로 조금만 오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우리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네. 혹시 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섭외 있는 걸 좋아하세요? 네. 근데 그런 뭐랄까 그런 다가감의 방식을 선택하는 건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 말을 보니까 그냥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이 캐릭터들이 이렇게 쓰여진 캐릭터여서인지 아니면 이 캐릭터를 맡을 배우들이 정해지고 나서 그런 걸 알게 되는지 뭐 그냥 언제 알게 되는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게 궁금했어요. 네, 근데 그게 딱 이거다는 아니고 캐릭터랑 배우 타입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뭐랄까 이렇게 처음 미팅이라는 걸 하고 나면은 그때 헤어지기 전에 꼭 그 얘기를 해요. 다음 주에 제가 편한 대로 찾아가겠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요. 그랬을 때 반응을 봐요. 그랬을 때 그걸 좋아하는 배우들이 있고 왜? 이런 배우들이 있고 근데 아무튼 근데 재훈 배우님 먼저 캐스팅 되어 있어서 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제가 이렇게 가서 아마도 일요일날 한 3시에 만나서 딱 5시에 헤어지는 패턴을 반복하면서 같이 시나리오 얘기라든가 뭐 이러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딱딱딱딱딱 했었고 교환 배우님이랑 함께 하기로 하고 처음에는 얘기를 많이 나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할까 말까 했었을 때 되게 인상 깊은 말이 긍정적인 의미로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근데 우리가 얘기한 대로 되는 거 안 되는 거 말한 대로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이래가서 그래서 근데 딱 그래서 정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었고 그래서 근데 그게 또 생각해 보면 캐릭터가 그 재훈 배우님 맡은 캐릭터가 굉장히 계획적이고 딱 정확해야 되고 근데 현상은 그냥 굳이 얘기하면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수 있는 캐릭터라서 그때 순간에 집중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른 타입으로 작업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서 얘기한 말도 되게 믿음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안 될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라는 말도 이 말의 뜻을 곡해하지 않을 거라고 알아야 할 수 있는 말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 말이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리트머스를 좀 대보죠. 근데 감독님한테는 그냥 감독님과 저의 관계는 저는 그러니까 육감을 서로 둘 다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냥 설명은 안 되는데 육감이 이래. 그냥 뭐 여기서 이렇게 되고 뭐 돌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보다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그게 꼭 근데 첫날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 근데 제가 앞타임에도 얘기했던 건데 사실 리바이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저도 참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기생수 할 때도 하는 패턴이었는데 저는 앞타임에 없었기 때문에 굳이 죄송합니다. 네, 이미 이제 어떤 약속을 했으면 이제 뭐 그게 부러지든 안 부러지든 결국에는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각자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더 이상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순간 저는 경직될 것 같고 왜냐면 그걸 그대로 신청할 수 없는 스타일의 배우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저를 되게 잘 알고 있어요. 예, 뭐 어떤 기술을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저라는 인간의 성질을 잘 알고 있는데 뭔가를 도착을 하러 가긴 하는데 그게 너무 노력하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노력이 있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좀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걸 다른 것들에서 계속 끌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잘 설명이 안 되는데 그래서 굳이 질문을 하는 게 나한테도 불리하고 감독님 이 작품에 대해서도 불리하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얘기를 많이 나누기보다는 근데 교환 배우님 근데 유튜브 클립을 뜬금없이 많이 주고받았어요. 맞아요. 그런 거 좋아요. 두 분과 상관없는 다른 유튜브 클립?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찍는 도중에 혹은 촬영이 끝나거나 앞두고 아무 설명 없이 유튜브로 어떤 음악을 보내줘요 저한테. 그럼 제가 또 나름 해석해서 또 뭘 보내요. 그냥 그게 다예요. 아무도 끼어들 수 없는 관계를 만드셨네요. 그냥
문장을 유려하게 쓸 수 없으니 내가 이 이거는 씬에서 누가 이 대화를 훔쳐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대화인 거잖아요. 암호 같긴 해. 그러니까 너무 우리만의 이 네. 되게 끈끈한 관계. 저희도 무슨 왜 그런지 왜 들으라는 건가? 앨범 커버가 좋아서 보낸 적도 있고. 그래서 네, 어떤 느낌 같은 거죠. 맞아요. 그 마이클 잭슨 이제 어렸을 때 곡도 있는데 그것도 그냥 앨범 커버가 좋아서 그냥 현상이 어린 시절 얼굴 같아서 보내기도 했었고.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 같았어요. 이렇게 그냥 앞뒤 없이 그냥 툭 보내도 그걸 보내는 행위도 재밌었고. 뭐가 이렇게 돌아오니까 암호처럼 얘기 주고받으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미가 있었죠. 반대로 제가 손희 배우님한테 궁금한 것은 두 분이 기생수에서 같이 할 때 매테이크 혹은 어떤 씬 찍을 때 난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든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뭐 배우들마다 캐릭터마다 다르겠으나 나는 이거 어떨까 이렇게 해야지도 있겠으나 이건 거 같은데 정하지 말고 뭐 여러 가지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럴 때 상대 배우인 예를 들면 교환 배우님은 이렇게 하겠지라든가 그런 예상을 하는지 혹은 예상과 다른지 혹은 테이크마다 또 어떻게 다른지 냉정하게 약속이란 걸 거의 뭐 어느 정도 할 때도 있지만 그냥 그 너머의 진짜에는 그리고 그냥 정말 그런 것처럼 눈을 이렇게 마주보면서 이렇게 연기라는 것을 할 때 같이 할 때 어땠는지 등등이 궁금해요. 맞아요. 절대 미리 얘기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뭐랄까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예상이 안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내 상대 배우가 앞으로 할 연기에 대해서 힌트를 주지 않아도 이제 연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그리고 그게 안심이 되는 상대 배우들도 있어요. 근데 또 이런 분의 경우에는 얘기를 만약에 해주셔도 전 그 말을 믿지 않겠죠? 아마도? 왜냐면 아마도 모르시고 하는 얘기고 자기도 그 말을 지키지 못할 걸 알고 하는 얘기실 거고 그런 걸 알고 있다는 믿음이 저한테는 되게 용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약간 농담처럼 이 사람이 얼마나 이상한 짓을 하고 나를 놀래키고 당황시켜도 내가 NG로 이 컷을 끝내진 않겠다 하면서 약간 조금 놀이처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우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도 나도 절대 내 본체로 돌아오지 말고 수인으로서 받아쳐서 이 컷을 쓸 수 있게 하는 게 나의 목표다. 약간 그렇게 다가가게 만들어주는 상대 배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건강한 긴장감을 주는데 또 배려가 쌓여 있지 않아요? 맞아요. 되게 관찰도 많이 하시고 빨리 눈치채시고 뭔가를 내가 불안해한다 생각할 때 얼른 그거를 좀 뭔가 손잡아 주려고 하는 그게 너무 느껴지는 배우예요. 그래서 같이 연기하는 게 너무너무 든든하고 정말 재밌었고 그리고 저는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걸 안다고 해도 그렇다고 계획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되게 대담한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환 선배랑 연기를 하기 전에 그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용기가 그렇게 있는 타입이지 못했고 그런데 나랑 같이 호흡하는 상대 배우가 그거를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뭔가 예단하거나 하지 않으니까 저도 좀 덩달아 따라서 용기 내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기생수가 끝나고 나서 정말 많이 고마웠고 내가 이 사람한테 배웠던 것들을 되게 많이 곱씹고 하게 만드는 배우였어요. 다 찍고 계시죠? 되게 감사한데 사실 상대 배우 덕을 많이 봐요 저는. 근데 저는 자주 하는 얘기이긴 한데 손희 씨 연기도 제가 하고 있고 제 연기도 손희 씨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규남도 그렇고 이게 제가 안 나오는 장면도 재훈 씨가 하고 있어서 어차피 둘이 이제 둘 다 제 존재를 얘기해주는 인물들이어가지고 근데 저도 그럼 손희 씨 캐릭터, 규남 씨 캐릭터를 수인을 만들어줘야겠다 해서 그냥 거의 그냥 같은 캐릭터를 나눠 갖고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긴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비슷한 얘기로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거장의 영화는 여러 인물이 나와도 결국 한 사람처럼 보인다 이럴 때 되게 그런 얘기. 거장이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역시 맞는 말 이렇게 인물 갖다 이렇게 다 뿌려놓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예. 예.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저요 하시면 네. 저요 하시면 질문 드릴게요. 구교환 배우님이 무대 인사 나오시면은 소개하실 때 하는 말씀 중에 규남이 덕분에 오늘만 살다가 내일을 잠깐 맛볼 수 있었던 리현상 역 이렇게 소개를 하셨었던 게 저는 되게 기억에 항상 남는데 그 말씀에서 있었던 현상이가 잠깐 맛보고 잠깐 꿈꿀 수 있었던 내일에는 물론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배우님이 지금 딱 생각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일지 궁금하고 그리고 정말 추가적으로 저는 강아지 번개가 무슨 종이었을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강아지 번개는 사모예드와 진도가 서로 사랑을 나눠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눈은 굉장히 동그랗고 골격은 아주 멋있고. 네, 맞아요. 네. 네.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사모예드와 진도의 사랑으로 태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오늘을 그거 되게 상징적인 건데 그냥 저한테는 그냥 마지막 현상의 미소,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게 그냥 그것을 확인했다는 거, 자신을 다시 확인했다는 것 자체가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 다음에 사실 현상의 미래는 저는 관심 없어요. 예. 중요한 건 그 현상이 웃었다는 거예요. 예. 그걸 확인했고 그래서 저는 아주 현상에게 굉장히 해피 엔딩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좋았습니다. 예. 결국은 퇴장이죠. 퇴장할 때 그 미소 때문에 내일을 맛봤습니다. 예. 손희 배우님이 질문자를 정해주시면. 아니 저 너무 눈이 가는데 한오열 옷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커플이셔가지고 저 순간 너무 카드 뒤집기 게임인 줄 알았거든요. 예매를 잘못하신 줄 알고. 진짜로? 어떡해요 떨어져서. 근데 그 옆에 계시는 분. 표정이 너무 달라지시는 거 아니에요? 방금까지 표정 되게 안 좋으셨잖아요. 저는 규남이가 현상이가 잃어버렸던 피아노나 러시아 같은 그런 걸 잃어버렸던 것 중에 유일하게 잃어버리지 않은 어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현상이가 규남이한테 생각보다 더 많이 관대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자기가 잃어버리지 않았던 유일한 어제가 나를 버리고 현재 사는 나를 버리고 내일로 혼자 나아간다는 거에서 좀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다른 분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배우님이 무대 인사를 나와서 규남이 덕분에 현상이가 내일을 잠깐 살아갔다라고 말하는 장면, 그런 인사가 되게 인상 깊었었는데 그런 구경환이랑 리현상이 각각 생각했을 때 어차피 나는 이제 이후로 오늘밖에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일을 한 번이라도 살아봤다는 게 행복한 건지 아니면 나는 이제 오늘밖에 더 못 사는 걸 아는데도 내일을 잠깐 맛본 게 비극일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구경환이랑 리현상 버전 두 개. 저는 항상 지구를 하면서 놀라운 게 지금 답을 해주셨어요. 질문 안에 다 답이 있네요. 해석이 다 있고 그래서 제가 좋은 감상을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미 다 감상을 전해주셔가지고 예, 제가 딴 데 가서 써먹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의 질문으로 마침표만 찍으면 답이 돼서 감사합니다. 써먹어도 되죠? 네, 나중에 인터뷰에서 나와도 모른 척 해주세요. 네.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네, 정해주시면.
지금 제가 정할게요. 그러면 뒤에 그 흰모자를 쓰고 계신 건가요? 혹시 지금? 네. 맞아요. 이제 이렇게 네. 청색 상의 입으신 자 포즈 따라 입을게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군인을 쫓는 DP와 탈주에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연기 중에 어떤 게 힘드셨는지 궁금합니다. 힘들지 않아요? 재밌어요. 제가 유일한 제 배우로서의 장점을 얘기해라라고 하면은 저는 현장이 재밌어요. 네, 그게 저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현장에 가는 게 좋고 현장에서 재밌을 수 있어요. 예. 다른 능력치는 뭐 잘 모르겠지만 저는 현장 가는 게 좋습니다. 네. 네. 할까요? 순희 씨는 어때요, 현장이? 근데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주변에서 되게 신기해할 정도로 현장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전혀 힘들다고 느낀 적이 없는 사람인데 뭐랄까 가끔 선배님들을 보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일을 한 시간이 더 오래되고 그 시간들이 더 많이 쌓이면 더는 그럴 수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선배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말로 그렇게 직접 하시니까 그게 맞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 말 때문인지 저는 그 이후로 현장을 설레하는 선배님들을 보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저한테 되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냥 동질감을 느끼면서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그 장혜진 선배님이 그랬고요. 교환 선배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하고 그리고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 저 사람의 마음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안 가세요. 끝나고 촬영 끝나고 보다 가세요. 이렇게 좀 놀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가웠어요. 그렇게 저도 좀 놀다가 감독님한테 감독님 술 한잔 하고 갈까요? 이렇게 해서 기다리다가 가기도 하고 재밌어요. 네. 근데 진짜 선배의 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선배 감독님 중에 언젠가 야 솔직히 내가 지금 뭘 찍나 모르고 찍을 때도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리고 후에 촬영할 때 약간 내가 지금 그러고 있나? 그러고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탈주 얘기로 돌아오면 아마 언젠가 했던 현상의 말이 규남에게 굉장히 컸을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요. 말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네, 맨 앞줄에 계십니다. 네. 왔는데 메모장 보고 해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현상이 과거의 꿈을 이루지 못한 실패가 하나의 방어 기제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민과 규남을 만나고 현상이 타의적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두 인물이 현상의 방어 기제를 더 단단히 만들기도 하고 혹은 금가게 하기도 하는데 우민과 규남을 만나기 전에 현상 스스로가 개인적인 실패와 사회적인 성공 두 간극에서 오는 괴리감을 마주해 본 적이 있는지 혹은 어떻게 그 괴리감을 버텨왔는지 영화 속에서 보여지지 않았던 과거와 현재 그 사이 현상의 삶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상이 또 답이 또 들어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현상의 과거가 그리고 이 영화의 그러니까 오프닝 전에 현상에 등장 전에 현상의 삶이 궁금하신 거죠. 근데 그거는 비밀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 각자 그런 거 있거든요. 저는 그게 계속 바뀌어요. 현상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를 계속 바꾸고 계속 마음이 변덕이 심해요. 현상을 계속 다르게 바라보고 있어서 그래서 뭔가 한 가지로 얘기하기 힘드네요. 근데 뭐 아까 얘기 나왔어요. 러시아에서의 삶은
뭐 그렇게 엄청 해피는 아니었겠죠. 그래도 가끔 행복은 3초. 예, 러시아에서는 결국 3초 정도 계속 행복한 모먼트들이 부죽부죽 뛰어나왔더라면 돌아와서 이제 리현상 소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는 그런 모먼트들을 겪지 못했다가 아닐까. 네. 누님 혹시? 네, 그런 걸 통칭해서 저한테 제일 명쾌했던 단어는 또 얘기하게 되는데 교환 배우님의 소속사 사장님인 남해액터스의 김종도 대표님이라고 계시는데 저한테 이렇게 교환 배우님 캐스팅할 때 좀 더 이렇게 했다가 뒤 표현이 너무 명쾌했었어요. 저한테 딱 그분 말투로 하자면 재훈이는 명확히 탈주인데 우리 교환이는 뭐랄까 내면의 탈주 같은 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내면의 탈주란 말이 굉장히 명쾌했었어요.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이제 상황들이 펼쳐진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요 영화에서 현상은 이렇게 내면의 탈주를 하죠. 뭐 이 선택을 해야 되나? 내가 어땠다? 뭐 이런 복잡한 심리가. 네. 그 엔딩이 해피엔딩. 이제 탈주에 성공한 후의 모습이어서 됐다. 나는 이것만 확인하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상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영화에 그려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대답을 피하고 싶어 하는 배우나 감독님의 마음이 관객들한테 잘 닿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개개인 관객들이 완성하는 영화를 좀 지켜주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좀 질문하신 입장에서 좀 서운한 답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되게 잘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저기 뒷줄에 메모지 같은 걸 흔드시는 네네네네. 일단 감독님이랑 배우님 두 분 다 탈주라는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구교환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리현상이라는 역할을 아주 매력적으로 소화하신 덕분에 보는 내내 영화에 몰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특히 리현상이 인규환 처벌위원회에서 박주평 소위에게 각별이라는 단어를 듣고 웃으면서 만년필로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이때 리현상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가 궁금하고, 또 인규환 아버지의 유품인 만년필로 목을 그은 것도 어떤 의도로 가지고 한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을 이렇게 십자를 그은 거는 어떤 그냥 서스펜스죠. 그게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찍을 때 놀랐었어요. 왜냐면은 그 시나리오가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액션! 했는데 갑자기 각별 하면서 뭐 이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말 그대로 서스펜스 뭐 이런 느낌을 하는데, 그래서 되게 왜 그랬던 거예요? 이게 갑자기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 박주평 소희 배우분께 허락을 구했죠. 당연히 이제 슈트하기 전에 제가 혹시 이렇게 만년필로 터치를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구하고 한 신인데 그냥 그렇게 그으면 현상을 더 무서워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규남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현상에게 얼굴이 더 유리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그 다음에 얼굴이 많이 다르기를 원했었거든요. 규남아 그 얼굴의 표정이 그랬을 때 그 십자를 그리고 그 얼굴이 받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사탕 나오고 내 얼굴 나오면 배고프다 얼굴이 되고 여기에 펜이 있고 내 얼굴이 나오면 쓰고 싶다의 얼굴이 되는 것처럼 십자가가 나오고 제 얼굴이 나오면 어떤 그런 작용이 이루어질 것 같았어요. 네. 이런 생각은 언제 하세요, 보통? 언제 떠오르세요? 저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슛 들어가기 전 10분을 되게 잘 쓰자. 나는 그 10분을 잘 써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 테이크에 들어가기 전 10분 동안 그래서 엄청 생각 많이 해요. 네.
거기에 가봐야지 나오는 것들이 있는 거죠. 네네, 그게 저한테는 더 잘 맞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 전에도 생각을 하고, 네, 예. 조금 그 마지막에 딱 그 세기를 박아야 되는 그 10분을 저는 못 쓰면 아마 제가 그 10분 동안 집중을 안 하는 날이 오면 아 이제는 연기를 내가 게으르게 하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 10분 동안 엄청 뇌가 터져요. 예, 예.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소품을 좋아해서 지금 하얀색 종이를 들고 계시는 그 무슨 종이에요? 아, 네. 여기 지금 라이팅이 좀 세서 예, 잘 안 보였어요. 우선 탈주 스토리랑 그 리연상 역할을 너무 잘해주셔서 지금 N차 관람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리연상이 뭐 립밤을 바르는 씬이나 물티슈로 막 장난을 치는 씬 같이 약간 똘끼가 좀 느껴지는 그런 스타일의 역할을 해주셨는데 어떤 씬을 가장 신경 써서 촬영을 하셨는지나 아니면 이 리연상이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된 어떤 뭐 기인이나 과거에 뭐 어떤 그런 게 있었을지 어떤 이유로 이런 성격이 만들어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게 저는 되게 연기하면서 재밌는 건데 저는 최소한의 의도는 있겠지만 그 씬이 똘끼가 있다고 생각하고 연기를 안 하거든요. 그냥 그 순간에 장악하고 있다 현상이 이 공간을 완전 현상이 휘어잡고 있다. 거기서 나오는 행동들을 하는데 근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거를 관객들이 바라봐 주셨을 때 똘끼라고 단어를 해주면 재밌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배우라는 포지션은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관객분들에게 이 무드와 분위기를 제공을 하면 그거를 창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또라이처럼 보여야지 똘끼가 있게 보여야지 하고 의도를 갖고 연기하지는 않지만 확실한 목적은 여기서 이 공간에 아무도 무섭지 않다. 그리고 설령 무섭더라도 내가 장악할 것이다 라는 목적만 가지고 연기했습니다. 네. 첨언하면 그 첨언은 아니지만 그런 게 되게 신기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묻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말하면 그냥 알아요. 그리고 그 느낌이 딱 그 느낌 이상이 나와요. 그런 게 되게. 예. 근데 또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레이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답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도, 그러니까 연기도 그 순간 딱 정하지 않는 이게 있어요. 이렇게 정말로. 예. 그래서 되게.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관객들이랑 만나기 전에 우리가 이걸 촬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독님 제가 이번 테이크에서 현상이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낼게요. 감독님 그렇게 해봅시다 한 다음에 했어요. 그럼 이미 우리 이 정보를 공유하고 연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콩깍지가 씌인단 말이에요. 먼저 보고 감독님이 보셔야 돼요. 그게 느껴졌다 하면 관객분들의 시선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감독님이 아니면 디렉션 주시겠죠. 이번에는 그 의도가 아닙니다. 근데 미리 얘기하면 우리가 약간 취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되게 조심스러운 게 제가 지금 엄청 뭐 다니엘 데이루스처럼 얘기하고 있을까 조심스러운데 그냥 영화를 찍은 방법들에 대해서 서로 그냥 공유하는 개념이니까 지가 여기 짱인 줄 아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그냥 어떻게든 이 자리에 이 시간과 이게 헛되이 소비되지 않았을 마음에 노력하고 있는 거라서 좀 사실 말을 위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감독님께 이제 감정을 퀴즈를 내고 이미 감독님은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시나리오로 그래서 감독님이 맞았다 하면 그게 오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네, 말이 되죠. 전달이 됐네요. 이상한가? 네,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그러니까 되게 기준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배우들이 연기할 때 어떤 배우들은 난 지금 뭐 진실한가 이런 배우들이 있는데, 근데 뭐 제가 겪은 거는 그냥 느낌 항상 이렇게 잡히지 않는 이랑 즐거움가 이러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네, 이것도 정하는 것 같고 정하지 않고 아마 저희가 경품은 다 했는데 경품과 관계없이 질문, 근데 경품은 없습니다만, 네, 저기 검은색 옷 입으신, 아니요, 왼쪽에, 오른쪽에, 네, 아니요, 네, 한 칸 내려오시고요. 네, 맞습니다. 예. 테트리스 하시는 줄 알았어요 지금. 근데 저는 일단 그 배우님이 탈주가 음악 영화라고 하신 거에 되게 공감하고, 네, 정말 진짜 되게 음악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이언티 노래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북한 찾아보니까 탈북하신 피아니스트 분이 북한에서는 라흐마니노프가 미국으로 망명해서 그 곡을 연주를 못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 곡을 쓰신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현상이가 그 마지막에 창업을 하는데 뭐를 했을지 그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큐남이요. 네. 네, 첫 번째 양화대교는 원래 제가 받은 시나리오에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비무장 근처 설정이라 양화대교뿐 아니라 뭐 빅뱅의 뱅뱅뱅도 있었고요. 되게 많았었어요, 가요가. 근데 그냥 하나만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양화대교라는 노래를 들으면은 되게 뭐 행복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규남 쪽에 봤을 때는 그냥 그냥 1차원적으로만 얘기하면 난 지금 행복한가? 왠지 저희 가면 행복해질 수 있나? 모르겠지만 일단 가볼까? 이런 테마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양화대교라는 노래가 이제 난 어렸을 때 이랬었는데 지금은 하네 이런 맥락이 있어서 제가 해석하기에는 뭐 노래를 듣는 당신은 잃어버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영화에서도 현상이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뭐 대사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맞닿아서 이러저러해서 들어간 거고요. 라흐마니노프는 저희 그냥 이 영화의 전체적인 음악 감독님 달파라 음악 감독님인데, 그 피아노 레슨이랑 클래식 관련해서는 이미 무키무키 마만수로 활동했던 이민희 음악 감독님이, 네, 저는 또 딴 쪽으로 이렇게 망명했던 쇼스타코비치를 생각도 했었는데, 그 이민희 씨가 라흐마니노프 거를 하면 되게 죽일 거야, 여기서 좋을 거야. 그래서 알았어, 이거 뭐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규남이 마지막에 창업 거기 관련해서는 네, 여행사이고요. 그리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사실은 저는 판단을 두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청년 뭘 받아서 얘가 되게 꿈꾸면서 자기의 일을 시작한다라고 희망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저거 해봤자 잘 안 될 거고 빚덩어리에 근데 확실한 것은 이 친구가 뭘 자기 힘으로 해봤다면 실패하더라도 뭘 또 해볼 수도 있고, 실패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정도지 않나. 하여튼 답은 여행업이었습니다. 네. 또 질문? 저는 그게 그렇게 슬프다고 그게 그렇게 막 마음이, 규남이가 계속 어떤 연극을 할 때가 있잖아. 안경 선글라스 끼고 막 그때 저 청년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울까 하는데 그 엄청난 연기력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전 그 장면이 그렇게 막 마음이 이상해요, 보고 있으면은. 그 장면이 좀 계속 그때 좀 막 추진력을 막 봤거든요. 제가 이상하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또. 근데 말씀하시니까 딱 그건 아니지만 저도 그런 걸 쓰면서 혹은 연출하면서 떠올랐던 것 중에 규남 관련해서는 리플리였는데, 리플리도 약간 슬프잖아요, 얘가.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얼마나 안에서 그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데 막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저 어떻게 보면 더 깊숙하게 들어가지나 막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막 그래요,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또 질문. 네, 그 패드 들고 계신 앞으로 좀 많이 내려오시면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우선 영화 너무너무 잘 봤고요. 제가 그 탈주 관련돼서 인터뷰 하신 거 보면서 구규환 배우님이 하신 인터뷰 중에 이종필 감독님이 바라보는 배우님의 모습을 반영해 현상이라는 캐릭터의 변화구가 더해졌다는 내용을 봤는데요. 그 감독님께서 구규환 배우님에 대해 어떤 해석을 하셨고 그 해석이 현상에게 어떻게 적용됐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 답변은 그래서 소니 씨한테 이종필 감독님이랑 한번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되게 소니 씨도 되게 계속 막 발견하고 싶은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되게 많아요. 소니 씨가 그림체가 되게 많아요. 작품마다 계속 쓱 변하는데 그래서 아주 이종필 감독님이 그런 어떤 그런 걸 정확히 자기가 속속속 잘 빼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현상을 만들어낸 것도 사실 저는 이종필 감독님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는 개념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면은 근데 제가 본 현상은 이렇고 구규환 배우님이 와서 현상을 연기하면 이럴 것 같다는 모르겠어요. 있었을런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 드는 생각은 아무 생각 없지 않았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만 한 가지 확실했던 것은 요런 캐릭터 세팅에 구규환 배우가 오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그리고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추구하지요. 뭐 이런 얘기는 같은 건 없고요. 그러니까 되게 대사에 있는 기반으로 한 뭐 대사를 하고 이런 이야기의 사건에 있는 행동을 하고 그런 것은 뭐 그 안에서 미묘한 변주는 있지만 요지는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계속 그냥 어떤 재밌는 놀이 혹은 추상화 같은 걸 계속 그리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그러니까 피아노 관련된 거여서 꼭 그런 건 아니고 항상 그런 거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가 컷 하고 이렇게 오케이 혹은 뭐 다시 갑시다 이런 거 하는데 본질적인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오케이의 기준은 무엇인가? 근데 그게 대사가 뭐 다 바쁘다고 이상 없는데 그럼 오케이인가?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근데 그냥 막연한 건데 그냥 피아노 음 같은 것, 그러니까 뭐가 맞는 음을 눌렀는지 모르지만 틀린 음을 좀 틀리거나 다르거나 부족한 걸 눌렀을 때는 어떤 느낌들이 오는 게 있어서 근데 그래서 그것은 NG고 다시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통 작업하는데 나가서 교환 배우님이랑은 그냥 굳이 말하자면 그냥 이렇게 칠 거를 이렇게 쳐보고 뭐 이러면서 되게 불안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불안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격차가 되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막 이렇게 해보고 싶었던 거 그러니까 그 짓거리가 재밌었고 그렇게 이렇게 정리 안 되는 걸 그러면서 이건 거 같고 저건 거 같고 그럼 다음 거 갈까요 하다가도 네 이렇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라든가 뭐 했다가 이건 거 같아요 혹은 아깝게 확실히 해보니까 아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뭐 하여튼 네 그거를 네 변하고 아까 그 첨언을 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소니 씨는 어때요? 저는 저를 발견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소스를 보고 있는데 컷을 하잖아요. 지금 여기 카메라가 있잖아요. 컷하면 여기 막 하던 시간에 컷하면 여기를 볼 때가 있고 컷하면 여기를 볼 때가 있고 컷하면 여기를 볼 때가 있고 컷하면 여기를 볼 때가 있어요. 이게 어디를 보고 있는 줄 알아요? 다 감독님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제 기준은 감독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냥 항상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컷한 다음에 맞죠? 그 소스 끝을 다 보고 있으면 뭐 다 제가 있는 곳에 아마 감독님이 있는 자리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국에 나를 발견하거나 내 캐릭터를 완성하는 것은 감독님이다. 그리고 끝까지
포스트 작업을 하는 것도 감독님이고, 그리고 그 컷을 선택하고 감정을 만들어주는 것도 감독님이다 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항상 작업을 해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느냐, 이 사람이 여기로 가 했을 때 그게 뭐 로직에 좀 벗어나더라도 그럼 가라면 가. 근데 어떻게 감독님은 어떻게 매력을, 감독님 어떻게 꼬시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를 그냥 계속 그냥 그런 마음으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랑 선배님이랑 똑같아서 저희가 현장을 좋아하는 걸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왜냐면 이 사람과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재밌어서 힘든 것보다 그게 크니까 가려지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나한테 말로 설명 못하고 정확히 요구하지도 않지만 말 안 해도 내가 너가 원하는 게 뭔지 맞출게 하는 그런 게임을 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그 뭐 격차가 이렇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리고 하는 배우조차도 내가 뭘 할지 모르는데 그거를 감독님이 같이 믿고 뭐가 나올지 우리 같이 까보자 하는 감독님이랑 일할 때 이제 더 마음 놓고 큰 거를 걸 수 있는 거죠. 뭐가 나올지 몰라도 내가 갈 수 있는 이 추진력이 조금만 가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근데 저는 약간 제가 저 스스로한테 실망했던 부분이 그런 거였거든요. 뭐랄까, 이 도박을 하는데, 도박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거는데 너무 조금만 거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예상을 벗어나는 부분을 너무 조금만 두고 이만큼은 안정적이게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안정적이게 가려고 하는 이 부분을 최대한 적게 할 수 있는 힘은 내가 감독님을 얼만큼 믿는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환 배우는 이종필 감독님이 그럴 수 있는 감독님이셨고 서로 그랬던 거 아닐까요? 근데 좀 초치는 얘기인데 그 믿을 수 있는 감독 이런 게 되게, 사실 저도 되게 교환 배우님이 예를 들면 이렇게 총 쏘는 장면 찍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감독님 보세요, 이게 좋아요, 이게 느낌 있어요, 이거를 해요. 그러면은 그때 그거요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근데 하여튼 그런 게 되게 미묘한 순간들이, 근데 항상 말 그대로 이렇게 제공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게 있죠. 감독님이 모르시더라도, 정말 설명 모른다고 얘기해도 그건 저한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작업할 일 있을 때 그냥 나에게 해.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계속 서로 그냥 계속 모든 스태프들 그리고 상대 배우, 감독, 연출 다 서로 구애하는 작업인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이 궁금해하시면 저는 계속 뭘 하고 싶죠. 그래서 진짜 하여튼 테이크마다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는데, 지금 교환 배우님은 그러니까 맞고 틀린 게 없고 느낌이 묘하게 다 달라. 근데 알 것 같아. 그렇게 펼쳐 보니까 여기서 내가 이렇게 이런 기운으로 했으면 여기선 딱 빼서 하는 기운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참. 다음 질문 또 있으시면. 네. 이게 시간이 관계상 다음 상영이 있다고 그렇구나. 해서 아쉽습니다. 이게 또 너무 이렇게 좋은 시간이 되었어야 했는데. 네, 시간이 어떠셨는지. 두 분의 마무리 인사 듣겠습니다. 이렇게 탈주 이야기를 관객분들 앞에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왜냐하면 저도 관객으로서 이렇게 관객들의 사랑이 느껴지는 영화가 극장에 걸려있을 때 괜히 같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교환 선배에게도 뭔가 지금 받는 이 사랑을 되게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 또 관객분들께서도 이렇게 GV도 궁금해 해주시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영화의 부수적인 행사들에 참여를 해주실 만큼 어떤 영화를 사랑해주시는 마음들이 저희가 이 작업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 용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제가 탈주에 패가 되지 않았어야 할 텐데 좋은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히 가시길 바랍니다.
너무 오랜만에 무대 인사고 GV였잖아요. 오늘까지의 이게 일정들이 계속 포스트 후반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영화가 계속 완성돼 가고 있구나. 지금도 영화는 계속 완성돼 가고 있는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랑 몇 번 마주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진짜 기분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저 진짜 재밌었어요. 너무 즐거웠고 그래서 계속 같이 만들고 지금도 완성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함께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기회가 닿으면 이렇게 또 만나 뵈면 좋겠습니다. 만나 뵐 날이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